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맨과 함께 보안 위협의 영향도 분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보안 위협 탐지 및 분석.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구축된 보안 위협 관리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전에 정의된 보안 위협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분석된 보안 위협의 영향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 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보안 위험 탐지 및 분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대범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이번 시간에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를 위한 관리 통제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 위협 관리 통제 시스템은 각종 보안 위협, 보안 침해에 대해 내부 관리 통제 기준에 따라서 능동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능동적이란 의미는 보안 위협, 보안 침해에 대해 탐지 후에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탐지 역할은 수행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능동적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있다는 게 재미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능동적 보안 위협 관리 통제 시스템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빠른 탐지와 함께 보안 위협과 보안 침해에 대한 빠른 대응입니다. 이에 따른 정의를 내려보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도스 공격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웜 등의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파괴하는 보안 위협이 있는데, 이러한 보안 위협에는 도스, 그 다음에 디도스, 스푸핑 공격, 능동적 해킹, 임의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침해 공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보안 위협이 다소 약한 것들을 수동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수동적 보안 위협 관리 통제 시스템의 목적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실시간적인 대응이 아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이상 징후에 대한 분석이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정의를 내려보면 컴퓨터 시스템 내의 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엿듣는 방법 또는 정보를 가로채게 하는 정보 유출 등의 행위이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보안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보안 위협으로의 형태로서는 스니핑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정보 엿보기, 정보의 유출, 직접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정보 가로채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보안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취약점도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보안 취약점이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구현, 설계 시에 발생 가능한 허점으로서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는 보안 취약점 분석을 위한 시스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기 보안 취약점을 포함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위협이나 취약점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소프트웨어별로 취약점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패스워드 관련해서는 모두 취약점이 있는데,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은 파일 시스템에 DB, 데몬 등이 취약점이 있고요. 윈도우 계열에는 파일 시스템 또는 특정 파일, 서버, 서비스, 네트워크 장비는 응용 프로그램과 패킷 관련해서 취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용 시 취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님, 보안 위협 탐지 프로세스를 알아보기 앞서서 정보자산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보자산은 크게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형에는 사용자의 지식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 시스템으로는 서버, PC, 단말기, 보조 저장 매체, 네트워크 장비, 응용 프로그램 등과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얘기합니다. 정보 보호 시스템은 정보의 훼손이나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된 시스템이고 침입 단지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정보보호 시스템들이 지키는 정보들은 문서적 정보와 전자적 정보 모두를 포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보안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선 수집된 로그를 분석해야 됩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집된 이벤트 로그를 먼저 확인하는데요. 이벤트 로그가 정상적으로 수집됐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보안 위협 관리 통제 시스템의 환경 설정에 따라서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이벤트 로그를 분류하고요. 그 분류된 유형에 따라서 이벤트 로그 중에서 로그 분석을 위한 핵심 이슈나 대상을 선정합니다. 수집된 로그를 분류하고 또 이것을 분석하는 거군요. 그런데 분석을 하자면 도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벤트 로그 분석 도구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분석 도구는 패킷 분석 도구와 파일 분석 도구, 취약점 스캐너,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도구로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로그를 수행합니다. 수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수행 절차로는 첫 번째 이벤트 로그 수집을 하고요. 두 번째 데이터 가공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이벤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석 결과를 공유한 다음에 다섯 번째 의사결정과 위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출된 내용으로 로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안 정책과 보안 규칙 매뉴얼을 갱신하게 됩니다. 로그 분석으로 보안 위협 탐지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탐, 오탐 여부를 탐지해야 되는데 수집된 로그가 우선 정상적인 탐지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로그 수집 영역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수집된 이벤트 로그의 사이즈를 확인해 봅니다. 그 사이즈를 확인해 보고 나서 정탐, 오탐 탐지 기준을 정해 보고요. 그러한 기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기준이 없을 때에는 보안 실행 규칙이나 보안 내교,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탐지 기준을 다시 최종 확인합니다. 네, 강사님, 보안 위협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안 위협 관리 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방법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모니터링 장비를 확인합니다. 모니터링 장비가 구분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DDoS 방어에는 DDoS 전용 방어용 룰셋을 적용하고요. 네트워크 관제에서는 DDoS 보안 관제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서버의 경우에는 방화벽 수준의 관제를 사용하는데 룰셋 기반 고성능의 서버 방화벽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웹 서비스나 전산 장비, CCTV 등의 모니터링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파악했다면 모니터링을 수행해야겠죠.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따라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인 업무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일반 전산 장비나 응용 프로그램 로그 등을 확인합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합 솔루션 방식이 있거나 개별 솔루션 방식이 있는데요. 통합 솔루션 방식은 UTM이라는 것과 ESM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요. 개별 솔루션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도구를 이용하거나 또는
개별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보호 시스템 이외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는 정보들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악의적인 공격이나 위협이 감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그룹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에서 위협이나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주요 위협이나 취약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주요 위협이나 취약점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문서 기록으로서 위협과 취약점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 자산의 중요성에 따른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 기능에 대한 활용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보안 위협 관리 시스템 자동 기록 정보를 활용하고 주요 이벤트 로그들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취약점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선 취약점 분석 도구를 선정하고요. 그 확정된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 기반으로 해서 취약점 분석 도구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과 보안 내규에 따라서 정의된 취약점 분석 도구가 있을 경우에 정의된 취약점 분석 도구를 확인합니다. 취약점 분석 도구 후보 중에서 적합한 분석 도구를 선정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선정된 취약점 분석 도구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요. 그 점검 내용들은 취약점 점검 대상의 환경과 환경 설정을 확인한 뒤 대상 범위를 정하고 점검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 다음에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강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 위협 탐지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위협은 능동적 보안 위협과 수동적 보안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 보안 위협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웜 등의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또는 파괴하는 경우이고, 수동적 보안 위협은 컴퓨터 시스템 내의 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엿듣기 또는 가로채기 등을 통해 정보를 유출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보안에 대한 위협을 가리킵니다. 네, 강사님, 보안 위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안 위협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네, 위협과 더불어서 취약점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점이란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입니다. 취약점 분석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을까요? 네, 취약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현황 분석을 통해서 취약점이 발생 가능한 내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자산 분석을 통해서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심각도나 중요도를 판단하고요. 정보 시스템의 자산을 분석하는 부분은 취약점 분석이 발생한 대상이므로 세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위협 분석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 자산에 피해가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파악하고요. 취약점 분석을 통해 정보 시스템 자산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취약성을 평가합니다. 위험 평가를 통해서 위협이나 취약성을 기준으로 위험을 도출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네, 자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자산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자산 분석은 조직 자산을 파악하고 자산의 가치나 중요도를 산정해서 정보 시스템 자산이 조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자산으로는 정보, 문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요. 자산 평가, 취약성 평가, 위험에 대한 평가는 보통 삼행삼열 매트릭스를 활용합니다. 삼행삼열 매트릭스는 무엇인가요? 삼행삼열 매트릭스는 평가 척도를 높음, 중간, 낮음 세 가지 항목으로 설정하고 매트릭스 구조로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이고요. 자산뿐만 아니라 위협에 대한 평가 시에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산별 위험도 산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험도 산정 기준 매트릭스를 참조하여서 각 자산별로 위험도를 산정합니다. 자산별 위험도는 각 자산에 대한 위험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자산의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하게 해줍니다. 강사님, 그럼 이제 위협 분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협 분석은 위협의 영향과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위협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위협 분석 요소를 확인하는데요. 위협을 식별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협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는 위협의 유형인데요.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나 환경에 대해서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강사님, 이 위협이라는 게 언제 올지 또 얼마나 자주 올지 판단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네, 위협 발생 주기는 위협이 얼마나 자주 발생한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아무리 피해 규모가 작은 위협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재나 지진과 같은 파괴력이 크나 발생 주기가 아주 작은 위협보다는 해킹, 바이러스, 정전 등과 같이 파괴력은 다소 작으나 발생 주기가 지속적인 위협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위협 발생 시에 일어나는 손실뿐만 아니라 위협의 발생 주기에도 높은 비중을 두어 위협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위협 주기는 이미 발생한 위협을 기록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사용하지만 실제 통계 자료가 없을 경우에 그러한 위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석 요소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분석을 하자면 정보를 수집해야 할 텐데 정보 수집은 기본적으로 수집된 로그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집된 로그 외에 이벤트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로그나 이벤트 정보 외에 수집할 수 있는 잔여 로그 정보들도 수집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로그나 이벤트 외에 오프라인 문서들도 수집합니다. 로그와 이벤트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일단 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는 정보와 장비나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이 발생하는 시간과 함께 기록된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벽 로그나 시스템 로그, 웹 로그 등이 여기 포함되겠고요. 이벤트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의미 있는 것들만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IDS나 IPS, 웹방화벽 등에서 발생한 어떤 침해 이벤트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수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정보 수집에 따라서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상기 준비 작업에 따라서 분석 순서를 정하고요. 이벤트 정보 분석한 뒤에 로그 정보를 분석합니다. 로그 정보와 이벤트 정보 연관 분석을 수행해보고 분석 결과를 정리합니다. 내용 중에 연관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연관 분석이 뭔가요? 네, 분석 기법에는 이벤트 상관 분석 기법과 임계치 기반 상관 분석 기법, 그리고 통계학적 상관 분석 기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이벤트 상관 분석 기법은 수집된 로그에서 핵심 소수 이벤트를 분석해 나가는 기법이고요. 임계치 기반 상관 분석 기법은 이상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정상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의해보고 평상시 정상 상황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통계학적 상관 분석 기법은 네트워크의 침입 분석 또는 네트워크 장애 분석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내는 방법입니다. 분석이 끝나면 결과를 기록하고 또 이를 의사 결정자에게 보고해야겠죠. 이 정도는 이제 저도 알 것 같은데요. 맞죠, 강사님? 네,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나 또는 실무자 간 결과를 공유한 다음에 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안 위협과 보안 위협 경로를 확인해야 되고 이를 위해 확인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주요 공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위협 경로를 확인합니다. 네, 역시 강사님은 항상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석할 때 보안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안 분석가는 이벤트를 분석하고
분석 정보를 활용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대응 방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문서화하는 업무도 하게 되는데 따라서는 교대 근무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안 분석가는 전문적 지식으로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하는군요. 보안 위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영향도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위협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OS 계정 정보와 네트워크 정보, 그리고 계정 정보, 파일 정보 등 위협 공격 현황을 우선 파악한 뒤에요. 위협 현황 정보를 기록하고 위협 및 위협 분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위험을 분석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위협과 위험 분석을 위해서 대상인 자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해당 자산에는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협이나 위험 분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뒤에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위협이나 위협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님, 이 위협이나 위험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산, 위협, 취약성, 위험, 영향, 보호대책, 자녀 위험 등에 대한 용어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은 자산은 내용이 조직 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위협은 이런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 시스템이나 조직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원치 않는 사고의 잠재적인 원인을 위협이라고 하고요. 취약성은 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점을 공격하는 잠재적인 원인을 위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협으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들이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고 자산 안에는 취약성이 있는 거고 그 취약성에 위협이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 노출된 위협을 공격하는 행위를 위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향도와 거기에 대한 보호 대책과 자녀 위험들을 우리가 용어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험 및 위험을 분석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네, 위험을 평가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단계는 자산의 가치를 우선 확인하고 관련된 취약성이 있거나 위험의 가능성을 파악해 보고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통제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험도를 결정하고 자산 위험도 판단해서 위험 목록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DOA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개선 계획까지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보안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보안 규정과 매뉴얼을 갱신하고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 활동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요? 우선 보안 위협 수집 정보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그 보안 위협 수집 정보를 기준에 따라서 그룹화합니다. 유형별로 분류를 했다면 보관할 대상이 선정되겠네요. 네, 수집 정보를 보관할 대상을 선정하고 보안 위협의 중요성과 사용 빈도를 고려해서 저장 매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매체의 별도의 권한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보안맨을 통해 분석 수행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안맨 나와주세요. 보안맨. 보안 위협이 얼마나 큰 영향도를 미치는지 분석에 한참인 모습입니다. OS 계정 정보, 네트워크 정보, 계정 정보, 파일 정보 등 위협 공격 현황을 확인하고 있군요. 네트워크 장비, 서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자산에 어느 정도 위협이 가해졌는지 파악하는 것도 잊지 않았군요.
위협 및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자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자산에는 네트워크 장비, 서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됩니다. 자산 정보가 확인되었다면 위협 및 위험 분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하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영향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협과 위험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버 자산에는 커뮤니티 서버, 콘텐츠 서버, 웹 서버, 와스 서버, 스토리지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군요. 이를 다시 그룹웨어, 클라우드, 사내 시스템 등의 관련 시스템과도 연관 지어놓았네요. 자산별로 등급을 매겨 중요도를 산정해 놓으니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좋겠는데요. 역시 보안맨 철두철미합니다. 또 보안맨 손에 든 건 뭐죠? 자산 그룹별 우려 사항과 위험 도출? 아하, 자산 그룹별로 우려 사항을 도출해서 위험도 정도를 파악해 놓은 것이군요. 라우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적절한 보안 규정이 부족하고 원격 접속에 대한 보호 대책 미비로 위험 등급과 취약성 등급이 3등급이군요. 이를 위험도로 계산하니 27점이군요. 이렇게 자산 그룹별 우려 사항과 위험도를 서류로 만들어 놓으니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렵지 않겠는걸요? 역시 보안맨이 있어 든든합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약점이란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을 말합니다. 위협은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사용자 및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위협 발생 시 일어나는 손실뿐만 아니라 위협의 발생 주기에도 높은 비중을 두어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